여기 안 오셨는데 제가 계양구 맡아서 하게 됐는데 정진수 의원이라고 대구에서 올라와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분 할 때는 우리는 처음이라 그때 3구하고 6.1 지방선거 그 감시할까 하는데 밖에서 좀 떨리는 마음을 했는데 그분은 의자까지 들어가서 출입구 앞에서 앉아서 했어요. 내가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녁에 물어봤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가 몇 명 하는지 내가 정당하게 계산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서 경찰이 와든 누가 와든 당당한 마음으로 맞섰대요. 그때는 꼼짝 안 하고 그냥 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조장들의 단단한 결기가 중요해요. 아무리 경찰들 와도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응 정리하고 마음의 단단한 그 마음을 갖고요. 좀 사실 그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대요. 대한민국 국민 내가 투표소에 와서 이거 거기 갔는데 당신들이 해야 될 걸 내가 하고 있어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하니까 꼼짝 못하고 돌아갔답니다.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이에요. 첫째는 기술부가로. 그래서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걸 입구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당당히 했어요. 이틀 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그런 방법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투표소도 있고 그렇게 안 되는 투표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영웅이 결기를 갖고 싸운다고 해서 모든 투표소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추진할 때 뭐냐면요. 최대한 그 최저선을 해놓고 최저선의 퍼포먼스가 어느 곳에 다 나오도록 해야지 거기서 나온 전체 결과 갖고 우리가 의지를 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되고 어디 안 된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고 현장에 가서 자신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관철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싸우면서 감시 활동이 제대로 안 됐다 하시면 그 몇 시간 한 30분 한 시간 빠진 것 때문에 자신이 한 전체 그 통계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보궐선거 감시 활동은 우리가 그걸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다른 것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을 갖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는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 인원을 많이 줘서 만약에 경찰이 왔을 때 한 번만 와도 경찰이 뭐 함부로 못합니다. 경험했으니까. 그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원이 많잖아요. 인원이 180명이라 360명 정도 된다 치면은 2명은 반드시 바깥에서 시비가 안 걸 상태에서 반드시 개수를 하고 있고 뭐 한두 사람은 아니 저 싸움을 좀 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인원이 많으면은. 근데 인원이 우리가 딱 그밖에 없다. 그럴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개수가 나올 수 있는 장소에서 감시활동 확실하라고 우리가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현장 지휘관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예요. 그것이. 전투를 갖다 이기고 실수인데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전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요. 그 선관위 그 지역당 선관위가 있잖아요. 그 국민의당 또 국민당 또 민주당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합의해가지고 우리 구방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한 명씩 이렇게 5전 5육 부대니까 2명이 오셨죠. 2명을 이렇게 부대에서 우리는 사용했어요. 그래서 선관위이 그때 5만 원 비쌌어요. 우리는. 참가한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실행했는데 지금은 무슨 감시단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만 감시를 하지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모르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감시단은 거기서 행정적으로 봐서 몇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 구성되는 거를 감시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외부적인 것만 얘기하지 내부적인 건 모르잖아.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첫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후보자가 지금 몇 명 나와 있냐면요. 강서구에 7명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가 3명은 우파 후보자고 4명은 좌파 후보자입니다. 우파 후보자는 국민의힘당이 있고요. 우리 공화당이 있고 자유통일당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조원진당이고 자유통일당은 김남훈 당입니다. 그다음 좌파당은 4 후보자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고 두 번째는 정의당, 세 번째 진보당, 그다음 민생당, 녹색당까지 나와 있어요. 좌파가 5개네요. 좌파가.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보자 갖다가 지금 만나봤는데 후보자들 전체가
저희 같은 시민단체한테 그걸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답변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저희가 항상 저만 접촉한 게 아니라 저도 접촉하고 또 그 기선 통해도 접촉하고 기후 통해도 접촉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어요. 접촉했는데 부정적으로 다들 이렇게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판단하는 거는 99.9% 창간이 TO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답니다. 그것이 본부에서 판단입니다. 그 동장 성향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 속을 선발로 시키는가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감독을 해주고 감시를 했는데 외곽만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최선의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꿈에 그리는 어떤 최선의 상황이 맞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을 우리가 일하자 모든 작전 세우고 작전 다 실패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감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 활동한 2018년도에 벌써 한 5년이 넘었어요. 이거 한 지가. 정규 수천 군데 스튜디오를 갖다 감시해봤고 다 정보를 공유해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온 결과라서 제가 이번 강서구 보건선거에서 우리가 이번 최소한하자 많은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최소한하자. 이건 실패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사전투표소 참가인들한테 별도로 그 개수를 요청하시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요. 지금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통 돼 있냐면요. 참가인 들어가는 TO가 국힘당하고 민주당은 주요 정당인데 2명씩 TO가 나옵니다. 2명씩 TO가 나오고 나머지는 군소 정당인데 1명씩 TO가 나와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2명, 6명 해갖고 6명하고 4명, 10명. 각 투표수단 10명의 참가인 들어갔으면 TO가 배정되는 거예요. 정당 후보자별로. 우리가 다 만나서 그 사람한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제대로 안 한답니다. 아직 계산하는 활동이라고 하는데 소명의식이 없는 잘 안 해요.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한 개수는 의미가 없는 개수예요. 의미가 없는 개수입니다. 그 사람들 놀다가 가거나 심지어는요 2시간, 3시간 하다 그냥 간 사람도 수두룩해요. 여러분들 참관해 보셔서 알지만 투표관리관이 그 참가비를 주는데 참가비가 끝나고 주는 사람보다는 끝나기 전에 주는 투표관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바빠요. 뭐 정리하고 통계하고 접근하고 바빠. 그래갖고 미리 1-2시간 전에 줘요. 투표 참가료를. 그럼 참가인들 그거 받고 바로 가버려요. 그런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현장에서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지해갖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했을 때만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 또 그럼 총장님,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 숫자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래요. 이 사람들이 부정을 하려고 할 때요. 여기 이제 지난 6일 지선 3부 대선 의제 동안 쭉 살펴보게 되면 특정 지역에서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6일 지선에서 고양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직 의심 수준이에요. 의심 수준. 재판도 안 했고 수사도 안 했고 했는데 확정된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직 의심 수준인데 투표소별로 적게는 100~200표, 많게는 300~400표, 또 어떤 700~800표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투표하면서 투표자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사진 자료를 쭉 봤을 때 그 말이 안 되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차이가 크니까 어떤 법률성도 없어요. 다 이거 좀 드러났다든가 이거 좀 줄었다는 이게 아니야. 어떻게 들어올게 어떻게 줄고 또 들고 주는 양이 어떻게 100~200표, 300~400표, 어떻게 700~800표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개수가 다 활동해서 자료 확보해 놓고 개표 장에 갔을 때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어느 차이가 나는지.
네, 그다음에 중국에 가가지고 나오는 사람,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 네.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저기 부정선거를 하는 양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그게 그 확정적으로 사실 우리가 그 한국과 총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의심 수준에 다 이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가고 있고 어느 시작했고 어디서 목표를 잡고 먹는다는 게 의심 수준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의심이 한 7, 80% 이상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정말 우스운 말씀 드릴게요. 2020년 20대 총선에서 영등포 의뢰에서 뭐 국회 선거가 이뤄졌고 그때 거의 민주당이 이겼어요. 근데 뭐 투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거인 임명부가 만들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 선거 임명부가 누가 만듭니까? 구청장 책임하에 만들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지시합니까? 통장 반대한다는 지시해갖고 투자를 조사하고 동장들이 취시 앞에서 올리면은 구청장 책임하에 발표합니다. 선거 임명부를 2020년 20대 총선에서 영등포을에서 임명부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134살 먹은 노인네가 2명 있었어요. 110살 이상 먹은 사람이 14명 있었습니다. 100살 이상 먹은 사람이 40명 가까이 됐어요. 100살 이상 먹은 사람이. 그래갖고 뭘 하겠냐면 야 영등포을이 지구촌 최대 장성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팩트는 뭔지 아세요?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지난 3년 동안 최장수 노인이 108세에서 돌아가신 게 딱 그분이 있어요. 3년 동안. 근데 영등포 의뢰는 108세가 아니라 110세 이상이 10대 있었던 거야. 2020년도에. 얘는 이렇게 뻔뻔해요. 이렇게 뻔뻔하게 합니다. 다 드러날 거짓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정말 저들 뻔뻔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걸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소송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속도 소송을 갖다가 제가 원고가 돼갖고 한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걸고 하는데. 그 다음 요 감시활동을 요걸 마치고 그 다음 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사전투표한 감시입니다. 사전투표한 감시. 아까 여기서 질문하신 분은 요거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한 감시하는 데 있어서는 강서구 선관위 갔다가 최소한 한두 분이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방문하셔야 됩니다. 방문하셔서 뭘 갖다 알아야 되냐면요. 사전투표한 보관소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선관위 방문해 보시면요. 위치가 제각각이에요. 선관위마다. 강서구 선관위 그 사전투표한 보관소 제가 안 가봐서 어디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선관위는 창문 곁에다가 그걸 두는 경우가 있어요. 보관소를 갖다 격벽을 해갖고 만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스표터는 따로 저 복도 쪽으로 창문에서 안 보는 복도 쪽으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사전투표한 보관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관위는 사무 국장 방에서 한 병을 막아갖고 거기다가 사전투표한 보관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제각각이에요. 선관위마다 사전투표한 보관소가. 그래가지고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셔서 어디에 사전투표소가 있는지 투표한 보관소가 위치인지가 확인하시고 사전투표한 보관소 갔다가 우리가 감시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감시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정에 감시를 못 들어가잖아요. 외부에서 감시할 때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서갖고 감시할 때 그 사전투표한 보관소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위치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문을 갖다 갖는 위치에서 있다 치면은 그 창문이 잘 달고 있는 위치로 외부에서 경험이 되겠죠. 내부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저 성관위 사무실 이렇게 있다 할 때 어느 방에서 위치했을 때 그 사전투표한 보관소에 문이 열리거나 닫거나 소등에서 점등이 됐을 때 그것이 불빛 세워놓은 걸 볼 수 있다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치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잡기 위한 모든 정보는 현장을 방문해야지만 나옵니다. 방문해야지만 나와요. 그래서 각 조장하고 지휘 감독관들은 최소한 여기 그 위원장님들, 그 광역위원장 제보는 여기 방문하셔서 위치를 확인했어서 그
이 강서구 송관리에 갖다가 사전투표 감시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갖다가 정보를 갖다가 미리 파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감시처한테 전파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이 그 사전투표 보관소에 갖다가 방문해 보면은 사실 그 이게 행정자치부하고 그 중앙선관위하고 해갖고 어떤 내부를 갖다 만들고 내부에 이렇게 어떤 설치하게 되는 규정이 있어요. 표준 규정이 있고 표준 규정에 맞춰갖고 외부 뭐 인테리어 업체 누구한테 업체 갖다 불러다 외주한테 인사를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내부가 있는데도 시중에 가보면 다 달라고 비전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하나가 다 다른 게 하나 뭐냐면 사전수용 보관소는 내부 인원이 그거 갖다가 문을 갖다가 개폐를 안 하고도 안에서 하나도 보세요 창문 하나 만들고 되어 있어요. 네 개가 그렇게 있어요. 현장 가보면요 어떤 사전수용보다 창문이 있고 어떤 사전수용보다 창문이 없고 그래요. 제각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창문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군가 밤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불을 켜야 작업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 쪽에서 불이 새어 나와요. 근데 창문이 없으면은 들어가서 문 딱 닫아버리면 아니 무슨 작업을 해도 모르는 거야 바깥에서. 그런 식의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 그리고 그다음 보관소 내부에 CCTV가 있는가? CCTV가 있는 것이 99%가 믿고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99.99% 있습니다. 보관소 내부에 CCTV가. 근데 실제 장면이 있는지 정관 사무실 전체가 저희 그 사전투표 보관소가 출입문을 바라보는 어떤 위치에서 그 CCTV 갖다가 촬영하는 게 있는지, 그 다음 거소투표 보관소에 CCTV가 있는지. 거소투표 보관소 뭐냐면요 우편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서부터 11일까지 11일에 당일투표라니까 그때까지 매일 낮에 아침 저녁으로 몇 차례 거쳐서 계속 거소투표지가 배달돼서 옵니다. 배달돼서 오는데 그걸 갖다가 보통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원래 규칙에는 사무장 방에다가 무슨 숯불이 같은 거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놔둬라 보관하라고 돼 있는데 사람들이 숯불에 든다 뭐라 막 그러니까 내 투표하면 놔둬 투표해야 돼 집어넣더라고요. 거기다 들어올 때마다. 거기다 최근에 또 제가 어떤 수사신 경우를 갖다가 목격을 했냐면은 사전투표 보관소 안에다 그걸 놔둬요. 거소투표함을 갖다가 거소투표지 갖다가 집어넣는 투표함을. 그리고는 그걸 갖다가 계속 들렀다가 버리는 거야 그 사무실 직원이. 또 어떤 경우에는요 거소투표함 보관함에다가 봉지 딱 붙여놓고 들어가서 띄고 집어넣고 다시 붙여서 띄고 다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봉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게 상식이라도 초월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그 강서구 선관위는 그래 너희들 거소투표 중에 어떻게 보관할 거야? 뭐 이런 거 미리 방문하셔서 물어보시고 확인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럴지 몰라요. 현장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위원장님들하고 그 지휘 감독의 이걸 가서 확인하셔갖고 정보를 정리하셔서 모든 조원들한테 전파하시고 공유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사항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한데 저 마이크 하나 들어가면서 대화할 수 있는 걸. 네, 마이크 가져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걸 갖다 요거가 몇 페이지 안 돼. 하나 두 페이지밖에 안 되고 두 페이지 끝나고 그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그 선관위 주변에도 이제 우리가 선관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이제 감시를 하게 되는데 사진 투표함을 갖다가 감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치 선정에서는 물론 사진 투표함 보관소가 잘 보일 수 있는 곳, 그것에 인기척이 가스가 출입가스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위치를 정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가 그 선관위 출입구가 이제 아까 연천동 같은 경우는 그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그 차가 들어가는 그쪽하고 앞에는 출입구 하나밖에 없어갖고 저기만 지키고 서 있으면 누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뭐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모를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의심된 인물들이 막 들어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5명, 6명이 밤 12시에 돼갖고
그 뒤쪽 문에서 딱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도 발견하고 있었어요.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때 들어갈 때 경우를 제가 보니까 뭐냐면 뒤쪽에 창구가 있었어요. 트럭이 와서 트럭에서 그 하적을 하는 그런 식으로 분이 있었는데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더라고. 한 5명 정도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쪽을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는가,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확보한 요식으로 감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전투명 보안서 위치한 창문을 감시할 최적의 장소를 파악하고 선정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 그 지휘 감독자가 그 조장님들이 그 위치 정보를 갖다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정리해서 그 감시 조원들한테 그 공유하시고 전파하셔야 된다는 것.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그 사전투명 감시에서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조편성하실 때 사전투표하면 밤에 하잖아요. 낮에는 워낙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보다 안 하게 되고 우리 인원에 맞게 낮에도 하는데 요번에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하게 되더라도 밤에만 하게 될 것 같아요. 밤에만. 그래서 밤에 하게 되는데 밤에는 좀 이거 끝나고 왔어요. 끝나고 그 밤에만 하게 되면 그 교통이 불편해요. 보통 그 이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2시간 단위로 조를 나누지 않라고 하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4시간 단위로 한다는 경우 있고 어떤 때는 1조, 2조 전반부 후반부에서 나누지 않는 경우 있었고 어떤 경우는 그냥 한 조가 밤새도록 하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쭉 해보니까 제일 효율적인 경우가 2배조 나눠서 전반부가 한 조가 하고 후반부 한 조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너무 자주 바뀌어도 혼란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전반부에 할 때는 전반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퇴근하고 난 다음에 퇴근이 7시, 8시 사이 합니다. 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8시, 7시나 8시부터 도착해갖고 다음날 1시나 2시까지 점검하시고 두 번째 조는 1시나 2시에 도착하셔갖고 다음날 7시쯤까지 하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 기간 동안에는요 선관 직원들이 굉장히 일찍 출근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선거 몇 시 시작합니까? 8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거가 있는 날들은 그 직원들이 5시간 다 출근하는 경우가 수북해요. 선거가 있는 날은. 굉장히 출근합니다. 선거가 없는 날도 7시 전에 출근하는 것도 수북해요. 일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생각하기는 사람이 여기 뭐 14명이 빽빽 쳤을 때 그때 뭐 하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상황이 된 거예요. 선거까지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그 다음 그 사전 그 감시 활동은 뭐를 갖다 하시게 되냐면은 그 사전투표 보안소의 창문 및 정관의 사회 출입구 등을 갖다 유관으로 감시하시다가 부가짜가 유관으로 감시하시다가 그다음 그 특별 상황이 발생 시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바로 휴대폰을 갖춰서 동영상을 촬영하셔야 돼. 스틸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촬영하셔야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동영상이어야지 증거 효력이 높아집니다. 스틸 사진은 별 효력이 없어요. 동영상. 두 분의 한 분은 동영상 촬영하시는 준비를 갖다 계속 하시고 이렇게 촬영 시작하시자마자 이상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조장과 지휘관들한테 바로 연락을 하시고 그다음 또 경찰 112한테 연락을 하셔서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라도 경찰 자주 왔다 갈 때도 돼요. 경찰들. 이 경찰은 112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2번, 3번 출동했다고 하더라도 됩니다. 그래서 112 신고가 반드시 것. 그 다음 이제 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조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조장님들이 매일 한 번은 선관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매일 한 번은 선관 사무실 방문하셔서 사전투표 감시소 출입문에 그 봉인지가 딱 붙여 있는데 봉인지가 교체되거나 훼손되거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매일 사진 찍으시면서 그래서 교체가 확인됐다 하면 그 통화도 안 통하는 동안에 경찰실과 경찰 왔다 가라 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남겨야 돼요. 왔다 가는 기록을. 그 조장님들 하셔야 됩니다. 조장님들. 그럼 지휘 감독관이 하시거나. 그래서 이거는 조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전투표 보관소. 근데 제 경험 보면은요. 구대에 앉고 싶으면 내가 얘들이 봉지를 떼다 붙였다 하더라고요. 출입문에 봉지 떼다 붙였다 해요. 얘들이.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뻔뻔 선배 그래서 뭐 배째 이러더라고요. 얘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경찰 신고해갖고 이상 상황을 갖다가 신고했었다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매일매일 방문하셔야 돼. 방문할 때마다 그 봉인실에다 촬영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 다음날 그 촬영한 거하고 사실 비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특별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 제가 그 예시를 갖다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특별사항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내규가 있어요. 내규 업무 지침인데 그걸 보면은 모든 직원이 퇴근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사무실을 소등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등한다고 돼 있어요. 내규가.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이 7시, 8시에 다 퇴근하면은 모든 사무실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어디만 켜놓냐면요. 사전투표 보관소 안만 불을 켜놓게 돼 있어요. 사전투표소 안만 불을 켜놓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밤새도록 지키다가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불이 점등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사전투표 보관소의 문이 열렸다 닫히게 되면 불이 새어 나옵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가 특별한 경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심야나 새벽 시간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갖고 어두운 가운데서 뭔가 사람들이 안이 움직이잖아요.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게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그래서 그 인기척이 느껴진다라고 의심되는 상황, 누군가 밤에 그때가 또 특별 상황이에요. 그 다음 그 세 번째가 퇴근 후나 출근 전, 퇴근은 오후 8시 이후고요. 출근은 오전 5시 이전입니다. 이때 수상한 자들이 정관이 사무실로 접근하거나 출입하는 경우를 갖다 목격했을 때, 그 다음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하루에 한 번씩 조장님과 그 지휘관들과는 투표 그 성남에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전 투표함 보관소를 갖다 방문했을 때 출입문에 보인지가 훼손되거나 교체된 것을 갖다 목격했을 때 이런 경우가 다 특별한 상황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일일이 신고를 하시고 조장과 지휘관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사전 투표 남시에 대해서. 네, 저쪽. 제가 경험한 걸로는요, 그 파란 봉인지를 뗐다 붙였을 적에 홀로그램이 나타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홀로그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시 기다려서 마이크가 갈 겁니다. 마이크 키세요. 시작 받으시면 됩니다. 눌러요.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경험한 일인데요. 그 사전투표 그 봉인지가 파란색인데 그거를 뗐다 붙였을 적에 홀로그램이라고 하얀 그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 눈으로 그 선관위에서 그거를 떼고 들어가서 외국에서 온 것이라 하면서 우편봉투를 넣고서 나왔는데 그 파란 봉인지에서 홀로그램이 안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에다 붙여놓은 파란 용지에서 뗐다 붙였던 흔적이 우리가 왜 스티커 같은 거 뗐다 붙였을 때 약간의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뗐다 붙이는 걸 제 눈으로 봤는데 홀로그램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때 당시에 다 촬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가서 보시면은 선관위가 제 생각에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동의 효과 없는 봉인지 스티커를 갖다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현재 선관위가 쓰고 있는 그 파란색 봉인지 이전에 뭘 썼는지 아세요? 봉인지로서 한지 썼을 때 한지. 현재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파란색 봉인지 쓰기 이전에는 한지 쓰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주하고 현재에서 봉인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잔류형이냐 잔류가 안 된 형이냐예요. 한주는 잘못되면 잔류가 남아갖고 떴다 말다 누나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쓰는 파란색 봉인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편이 잘 띄면은 떴는지 몰라 떴다게 다시 떠도 돼요. 저들은 띄면은 자국이 남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국이 남지 않게 뜰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현실에 가보면 부닥쳐 보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저희 정말 엉터리가 뭐냐면은 봉인지라고 하는 거는 봉인지 숫자가 철저하게 관리가 될 때 봉인지인 거예요. 한 명수에도 봉인지를 갖다가 수십 번 떼다 붙였다는 건 봉인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반 개인 기업과 주차된 모든 봉인지에도 일련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인지를 관리를 해요. 봉인지 그 일련 번호 있는 특정 봉인지 어느 문에 붙어 있었고 그 문에가 언제가 붙어 있었다는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선방에서는 봉인지는 일련 번호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성관 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한 박스 가져갖고 마음대로 나보고 찢어져 받아 붙여봐라 별짓 다 해요. 마음대로 저한테 지만도 써보여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한 박스 가지고 마음대로 딱 붙여다 수십 번을. 그게 현재 봉인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들이 쓰는 봉인지는 봉인효과 없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의심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때 또 서명을 하게 있어야니까. 그래서 그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그 사진수만 번서 담당수 갖고 사진 찍어서 기록을 남기려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흔적이 있는지, 서명이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들 훼손됐는지. 또 여기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 앞에 여기. 네, 질문은 아니고 조금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함 보관소, 선관위에 있는 투표함 보관소는 24시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선관위의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는 저희가 못 들어갑니다. 그건 지방선거 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오전, 오후 들어가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 CCTV 설치된 거 확인하고 그 옆에 실시간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시계가 있는지, 화면에 그 시계가 작동되는 모습이 보이는지, 실제로 촬영하면서 기록 저장이 되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한테 여기 민원인으로 투표관리 보관함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지를 줍니다. 그 일지에 거기에 내용에 적고 내가 거기서 저녁 18시까지 감독하겠다. 그리고 18시까지 시간 적어놓고 거기 의자 놓고 모니터 화면 보면서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하루 종일. 민원인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거 절차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장님, 제가 그런데 분류해야 되지 아니, 말씀하시는 거에서 원칙적인 거를 얘기한 거고 원칙적인 거를 실제로는 잠깐 가서 1시간 정도 아니 김영수 위원장님, 제가 그 점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근무 시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면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입니다. 근무 시간이 지나면은 방문을 못해요. 근무 시간 중에 방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게 되면 방문 신청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다 방문자가 방문해갖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문했다 해서 사전투표는 감시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시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감시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선관위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투표 보관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면 CCTV를 보관함에 하나 설치해 놓고 그걸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컴퓨터랑 연결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CCTV를 갖다 말씀하는 게 그 모니터를 갖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니터 감시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선거를 몇 번 경험해 오면서 우리 그 일반 유권자들이 그 사전 투표함이 어떻게 보완되는지 갖다가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외부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가 설치된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가 됐었는데, 하나는 어떤 그 선관위가 하게 되면 선관위 랍이라든가 하여튼 그 선관위 사무실 외부에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그 사전투표 보관소 내부가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거기 앉아서 뭐 계속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건 외부니까, 사무실 외부니까. 또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 선관위 때 설치하지 않고 도선관위가 있습니다. 광역선관위가 있습니다. 광역선관위에다가 그 모니터 갖다가 여러 개 갖다가 설치해요. 거기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말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모니터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 모니터조차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지나가면 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무 시간이 지나가면 모니터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3월 9일하고 지방선거하고 두 가지 CCTV를 확인해가지고 각 정당 선거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입표해서 모니터를 밖으로 빼주라. CCTV는 그 선거 보관소에다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빼내가지고 그것을 24시간 그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컸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는 선거 관리가 1개 선거구가 있고 2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많은 선거구는 2개구가 되고 저거 인원이 적은 데는 2개 선거구로 끝나는데 우리 금천구는 1개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딴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각 개인의 경험이 방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자기 특징들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 반응하는 방식이. 그래서 우리는 강서구 선관위에서 방문해갖고 강서구가 어떤 식으로 규칙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판단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은 자신이 정부에서 다 경험한 거가 강서구에 적용될 거다라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부방대에서 저기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요구해야 지금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치한다고 하는 것, 기계적 시설 바꾼다고 하는 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방문을 해야 돼요. 방문을. 근데 지금은 방문을 해갖고 조장과 지감독관님들 그리고 몇몇 간부들이 방문하셔갖고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 파악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라는 걸 갖다가 정보를 정리하신 다음에 그 정보를 갖다가 방학이 좋은다는데 공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거관리, 우리는 금천구는 이렇게 선거관리 사무소도 있고 베란다에다가 보관함을 해놨어요. 근데 보관함이 일부에서 기침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법규를 했더니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제시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금천구의 상황은 그런데 우리는 금천구의 상황이라도 바탕으로 강서구가 판단을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압니다. 저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다 요구해서 감시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강서구 보건성을 갖다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강서구의 특징성을 갖다 우리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감시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장석 여기 먼저 하시죠. 여기 먼저.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구방대 소속입니다. 이문은 아닙니다. 제가 선거 감시를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없는데 우선 총장님 우리 선거법상 사전 선거건 본선거 중에 그 투표함 보관 장소 특히 사전 선거 투표함 보관 장소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모든 그 선관위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임의의 장소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가 아니고 보관 장소. 보관 장소 선거에 사무실 안에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에 보관되어 있죠. 사무실 안에. 사무실 안에. 그 사무실 안에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창관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경우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 방문을 하셔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뭐가 되어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그냥 선관위 사무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선관위가 꽤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그래서 그 CCTV에 있는 필름, 영상 파일 갖다가 분석을 하면은 24시간 내내 그 선관위 내부 사무실에 누가 움직여 다니는지가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이 어떤 경우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행자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를 보니까 큰 선관위 사무실 말고 작은 선관위 사무실들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 하나밖에 없는. 강서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3개예요. 특현 지역구가 큰 데 겁니다. 강서구는. 근데 작은 데 같은 경우는 밤에
저희 그 밤에 밤새도록 하고 당직을 두질 않아요. 당직을 두지 않는 그 작은 선거관리위원 사무실을 대신 CCTV 갖다 해갖고 밤에